어느덧 코스피 시장 2,900을 향해서 정말 불꽃 슈팅을 보여주는 그런 활황장세인데요. 이렇듯 시장의 분위기는 내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과 2달 전만 해도 2,900을 도전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는 대응을 할 뿐이죠. 제가 보는 현재 시장 상황은 연일 외국인의 수급이 현물과 선물에서 지금 막대한 돈을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화려한 종목 장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외국인 자금이 이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도 그리고 글로벌 이머징으로도 지금 그 돈이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 맞춰서 저는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만한 그런 종목들을 이미 지난주부터 저는 집중 매수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구님, 도한쌤입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읽고 서로 마음을 공유하고 정성을 공유하면 분명 더 좋은 성장과 배움이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SWDKBR8485님이 남겨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제가 오래전 바이오로 인하여 겪었던 아픔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다하시는 모습, 참 어쩌면 주식장에서 드문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두산 두해빌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첫 번째 실패를 바이오 투자에서 겪었는데요. 제가 실패를 한 그 이유는 첫 번째,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이 회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마이너스 30%, 또 많게는 반토막까지 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실패 과정을 제가 되돌아보면서 느낀 건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고, 이제 주가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30% 이상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이제 간사한지라 언제든지 이제 더 이상 더 하락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공포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공포심을 이겨내지 못했고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팔고 결국 이제 도망가고, 나중에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후회하고 한탄하고 이제 뒤늦게 또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제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저는 이 투자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와 동행하는 과정에서 그 대중 심리를 내가 이용할 수 있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저는 SWD님께서도 제가 느꼈던 그 과정을,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정말 SWD님이 믿을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셔서 그 종목과 장기 동행하면서 결국 이제 그 회사의 장기 성장을 내가 믿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게임은 또 심리 게임, 트레이딩 게임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중 심리를 내가 이용할 수 있다면 여기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자기만의 어떤 기술을 터득하길 바랍니다. 자, 이정재님께서 선생님, 저는 22살에 배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우연히 영상을 시청했는데요. 정말 제게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양질의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22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재산을 이분에게 모두 드리고 우리가 나이를 바꾸자고 하면 저는 기꺼이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이 지식과 노하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이 날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22살의 이 이정재라는 청년이 제 영상을 보고 그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면 정말 누구보다도 빠른 큰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재님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배달하시고 그 돈으로 이제 노동소득에 이제 만족하지 마시고 그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장기 성장하는 자산을 계속해서 모아가신다면 이정재님은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저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은닉님께서 영상 찍고 올리신다고 박두환 선생님과 더불어 PD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두환 선생님과 저희 학우분들은 강력한 프로메시이자 좋은 나무를 볼 수 있는 나무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PD님께서도 정말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뽑아내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제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기 위해서 저도 가능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결국 제가 이 어떤 산업이나 이 주식 투자도 그렇고 저는 정말 이걸 저만의 관점으로 정말 쉽게 이걸 풀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리치님께서 선생님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행복한 여정 함께하고 싶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힘내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저도 더 리치님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이제 투자 교실을 열게 되면 우리 청강생 분들도 많이 초대를 할 텐데 그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이 행복한 여정을 함께하고 싶고요. 투자라는 영역은 정말 우리 삶에서 앞으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도 우리 삶에서는 AI가 깊숙이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AI를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고요. 예전 같았으면 오래 검색해야 될 그런 내가 네이버에서 자료 검색을 해도 쉽게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정보와 자료들을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AI와 로봇으로 자동화, 무인화가 지금 세상에 지금 거대한 메가 트렌드로 이미 자리를 잡고 우리 삶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무인화 자동화는 곧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건데요. 이 생산성은 바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기업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식 투자를 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우분들과 이제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자주 이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고통 그리고 고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과정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입장과 편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변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런 시장에 대한 변화에 두한 선생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주식시장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우리는 공포와 급락장을 맛보았잖아요. 근데 지금 2달이 지난 현재 지금 어느덧 코스피 시장 2,900을 향해서 정말 불꽃 슈팅을 보여주는 그런 활황장세인데요. 이렇듯 시장의 분위기는 내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과 2달 전만 해도 2,900을 도전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는 대응을 할 뿐이죠. 제가 보는 현재 시장 상황은 연일 외국인의 수급이 현물과 선물에서 지금 막대한 돈을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화려한 종목 장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도 지금 운영하는 자금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크게 늘렸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는 지난 4년간 이제 두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관련된 주식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면서 결국 가치 투자로 이제 큰 성과를 제가 낼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약간 스타일을 제가 시장 상황에 맞춰서 트레이딩 위주로 제 전략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버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전히 저는 비중에서 절대적으로 두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마치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22년부터 시작된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있던 자금이 미국 쪽으로 마치 썰물 빠지듯이 돈이 쫙 지금 미국 쪽으로 빨려 들어갔었죠. 그 과정에서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고요. 이제 지난 3년의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끝도 없이 갈 것 같았던 미국 시장도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지금 환율이 어느덧 1,300원 중반대를 형성을 하게 됐고요. 지금 연일 외국인 자금이 이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도 그리고 글로벌 이머징으로도 지금 그 돈이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 맞춰서 저는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만한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이미 지난주부터 저는 집중 매수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궁금한 게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와 트레이딩 관점 이런 갭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갭을 어떻게 메꿔서 진행하시나요? 제가 지난 2021년부터 그리고 최근까지 투산에 집중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일단 지금 금리 상황이 우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거의 5%에 육박하게 됐었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과연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1년에 금리를 5%를 주는 상황에서 과연 그 이상, 그 이자를 감당을 해내면서 그 이상의 성장을 내줄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그게 우리 국내에는 있긴 있지만 그게 굉장히 희귀했다는 것이죠. 그 희귀한 성장을 쫓아서 그 기업에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 희귀한 성장이 바로 이제 두산, 제가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계속 제가 발굴했었던 두산이었던 것이고요. 저는 거기서 계속 기다렸던 거죠.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 금리 상황을 이겨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두산이었다고 제가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지금 유가가 지금 60불대에서 안정화되어 있고 그럼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도 약간 우하향 추세에 지금 와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4.2%, 4.3%까지 수준까지 지금 내려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는 내려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마저도 지금 1,300원 중반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큰 외국인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환율이죠, 환율. 즉, 이제 미국의 달러가 이제 약화되는 이 트렌드적인 상황에서 추세에서 외국인들은 베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한국 특히 이머징 시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 자금은 국내 기업에 성장하는 주식을 찾아서 그 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만한 그 기업들을 미리 가서 선점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저는 최근에 제가 매수했던 게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가총액 큰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K원전입니다. 그게 이미 투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그게 한국전력 그리고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등 이런 기업들에 저는 집중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우리나라 K원전이 제2의 불닭볶음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닭볶음면이 이제 글로벌로 확장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죠. 자, 불닭볶음면이란 건 뭐죠? 국물이 없는 매운 라면이잖아요. 이걸 과연 외국인이 좋아할 거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럴 수 없었죠. 이 매운맛, 그것도 그냥 매운 것도 아니고 엄청 맵잖아요. 저도 한 몇 번 먹어봤는데 한 2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매운 라면을 글로벌에서 인기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었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요. 이게 외국인들이 이제 이 불닭볶음면을 우리나라의 매운 라면을 찾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애초에 불닭볶음면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의도하지 않게 전 세계에 이게 나가게 되면서 이 삼양식품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게 되었고요. 글로벌 전체 시장을 타겟으로 하게 되니까 이 회사에 부여하는 멀티플이 계속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게 삼양식품이 10배 이상 상승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K원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안정적이면서 값싼 전력을 제공하는 수단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AI와 로봇, 전기차 혁명을 만나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전기가 부족한 시대로 지금 이미 넘어오게 된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전력과 관련된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체코 원전이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체코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K원전이 뻗어나갈 것이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2의 불닭볶음면으로 우리나라 K원전 주식들을 보고 있습니다. 넓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시고 이제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기업을 알아도 저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늦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알고만 있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 타이밍을 잡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우리가 게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 게임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쉬워요. 나는 싸게 사고 누군가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격이 오르면 팔면 내가 승리하는 게임이죠. 그렇죠? 남들보다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들이 그걸 몰라야 되죠. 그 주식이 좋아진다는 것을 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남들보다 내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인 것이죠.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모두가 좋다고 하는 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당연히 비싸죠. 강남 부동산, 강남 아파트 왜 비싸죠? 쉽죠. 모두가 좋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비싼 것이죠. 그럼 반대로 내가 싸게 이 주식을 싸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두가 그 해당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그 주식이 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의 투자 원칙은 모두가 좋다고 하는 것은 사지 않는다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프리미엄을 주고 주식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두산을 발굴한 그 과정을 보시면 제가 이게 2021년 1월에 두산을 이제 첫 매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제 주변에 모두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두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니, 탈원전 시대에 무슨 원전 두산에 투자를 하냐. 두산은 지주사잖아. 이런 부정적인 답변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때 저는 제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거구나. 모두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근데 내가 두산이라는 기업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이 기업에 두산전자라는 알짜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이 원전이 나중에 전기가 부족한 시대가 오면서 원전이 다시 각광받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내 생각에 맞으면 나는 엄청난 대박을 내가 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모두가 안 좋다고 생각한 자산의 가격은 철저히 싸게 저평가되어 있죠. 여기서 내가 내 생각이 틀린다고 해서 내 투자 아이디어 틀린다고 해서 내가 잃을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저의 안전마진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관심이 없고 모두가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산에는 그만큼 이미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 주가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식은 싸다는 것이죠. 그 싸다는 게 바로 제 안전마진이었던 거예요. 그 저평가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강하게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타이밍을 되게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감에 의존해서 잡고 있는데 그렇게 뭔가 체계적인 방법, 안전마진 이런 것들을 잡으려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뭔가 두한 선생님만의 맹점을 보완할 만한 그런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이게 좀 기술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대중과 반대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정말 싼 자산을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건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이 깡다구가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어떤 내가 기본적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이제 그런 사업의 가치를 보지 않고 단지 주가의 변동폭만 보고 그거는 무대포죠. 그렇게 진입한다는 건 무대포죠. 근데 이 회사의 내재 가치, 사업의 가치가 좋아진다는 걸 내가 확인했다면 그때 내가 대중 심리를 이용해서 진입을 한다면 그건 정말 좋은 투자의 기회인 것이죠. 즉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은 이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이 사업의 가치에 수렴한다. 결국에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와 이 사업의 가치가 성장하는 그 주식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일시적으로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이 온다 한들 그 사업의 가치에 어떤 훼손이 없다면 결국 주가는 다시 상승할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걸 믿기 때문이죠. 바로 저는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그 주식을 찾아서 거기서 최대한 어떤 심리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두산을 발굴했었고요. 두산은 제가 2021년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진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즉 주가는 5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요. 자, 이때 매출과 영업이익, 매출과 지배주주 순이익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산은 지난 2012년부터 무려 2022년까지 보시면 매출과 지배주주 순이익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2020년까지 매출과 지배주주 순이익이 2020년을 바닥으로, 하지만 2020년을 바닥으로 해서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추세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2020년 말에 이 두산이라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장기 트렌드에 지금 그 초입에 와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서 강하게 베팅을 했었던 것이죠. 제 예상대로 두산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우상향을 하게 되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 회사의 주가도 역시 우상향을 하는 그런 과정에 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제가 2년 전에 그 업황이 꺾일 것을 제가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경고를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뭔가 매일 우상향하는, 그리고 어떤 좋은 기업들을 차트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발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매일 습관화시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매일매일 나무꾼이 도끼처럼 단칼에 베듯이 그런 타이밍을 잡으려면 어떤 습관이나 루틴을 가져야 되는 방법들이 있다면 선생님은 혹시 그런 루틴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해당 제가 관심 있는 기업의 종목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저만의 좀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제가 이 화면에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관심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뒀습니다. 이 HTS, 제가 쓰고 있는 이제 키움증권의 영웅문이라는 HTS고요. 여기에는 이 종목당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매일매일 관찰하는 종목 수는 거의 300개가 넘습니다. 300개가 넘는 종목을 매일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우리는 이제 수많은 정보들을 듣고 리포트도 읽고 어떤 그런 정보들을 내가 모으게 되죠. 그럼 그 정보들을 내가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에 제가 메모를 다 해두는 것이죠. 뭐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이런 식으로, 이수페타시스 이런 식으로 제가 짧게 그 핵심 내용을, 그리고 좀 더 필요한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그런 내용들을 이런 메모장을 활용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 놓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당장 사지 않더라도 언젠가 내가 이 기록을 해 놓으면 어떤 내가 정보를 들었을 때 해당되는 그 기업의 투자 타이밍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습관을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제가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해 오면서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즉각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판단력과 결단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뉴스 시황들을 읽고 계속 그 시황들을 추적해 가면서 확신이 들 때까지 이렇게 사유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트랑 그런 시황들을 결합해서 같이 계속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 종목을 약 300개 이상 매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의 차트를 매일 돌려봐요. 매일 돌려보고 제가 마음에 드는 그 위치, 즉 차트의 위치가 내가 마음에 드는 거에 왔으면 거기에 제가 이제 편입 대상 후보 목록에 이제 올려놓고 그걸 계속 관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기업의 수급은 어떠한지, 그리고 업황은 어떠한지를 계속 이제 관찰하는 것이죠. 이제 최근에 제가 진입했던 현대차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6월을 고점으로 해서 거의 3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이제 최근에 이제 18만 원까지 이제 거의 1년간 하락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현대차가 이제 1년간 하락한 그 배경에는 트럼프의 당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세로 인해서 그 우려되는 상황이 현대차의 주가에 계속적으로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 관계가 뉴스에 크게 도배가 됐었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제가 또 현대차에 대해서 투자를 망설였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테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관계가 좋으면 테슬라가 미국에서 자동차 제조에서 거의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6월 12일이면 FSD 풀 셀프 드라이빙 그 서비스가 출시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대차가 테슬라에 밀려서 크게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우려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갑자기 극적으로 이제 갈등 관계가 생기면서 어쩌면 테슬라가 독점적인 위치를 누리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경쟁 상황에 있는 바로 현대차에게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이틀 전에 현대차를 이제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도 좋고, 그래서 현대차가 쭉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계속 우하향에서 빠지고 있던 흐름이 이제 저점을 좀 다지는 이런 구간, 저점 17만 8천 원에서 이거를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이 고점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결국 우리가 장기 성장하는 기업을 내가 발굴해서 우리가 동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관되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중의 심리는 항상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그 중간중간 과정을 내가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두산으로 이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고요. 그래서 우리 하구 여러분들께서 명심해야 될 것은 장기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런 어떤 외부 변수로 인한 주가가 급락할 때, 그때를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금 현대차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의 주가가 눌러지는 그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가 세상에 드러났다거나 그게 어느 정도 좀 반전되는 그런 기회가 보인다면 그때부터 즉시 실행을 하시는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은 평소에 잘 발굴을 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 KPS 등을 평소에 공부를 해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서 대량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들 공부는 평소에 해두고 내가 이 회사 전반적인 사업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상황도 내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이 회사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할 것을 내가 미리 예측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비해서 내가 기다리는 자세로 그렇게 준비를 하면 여러분 투자 성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구체적 타이밍 포착 과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